안녕하세요.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 파이널 가이드 최종 모의고사 성인간호학을 맡은 최영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의해서 오늘 최종 모의고사 첫 번째 36번에서 7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중 관상동맥 질환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은? 그러면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되겠네요. 자, 관상동맥 질환은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 고혈압, 흡연, 당뇨, 비만, 알코올 섭취, 그 다음에 고지방 식이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신체 활동이 부족하고 총 콜레스테롤이 200 이상, HDL이 40 미만, LDL이 100 이상일 경우에 우리가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높은 사람에 속하죠. 자, 그러면 이거 위험 요인에 대한 기본 베이스 가지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30대 HDL 60mg/dl가 나왔죠. 그러면 30대는 위험 요인 아니죠. 자, HDL 60이면은 이거는 높은 거죠. 자, 그럼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네요. 자, 20번 문제. 2번은 40대 운동 부족 도시 남성이에요. 자, 남성은 맞는데 40대는 낮으니까 아니죠. 자, 운동 부족은 맞네요. 자, 3번 50대 음주하는 농촌 여성. 그러면 50대는 위험 요인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음주 맞네요. 여성은 아니에요. 자, 4번 50대 총 콜레스테롤 180mg/dl. 자, 그러면 50대는 맞죠? 연령이 높으니까. 자, 총 콜레스테롤이 180이면 노말 중에 숫자죠. 자, 그러면 이건 아니네요. 자, 5번 50대 흡연 남성 LDL 200mg/dl 이상. 그러면 50대 위험 요인 맞고, 흡연 위험 요인 맞네요. 남성 위험 요인 맞고요. LDL 200 100 이상이니까 이것도 위험 요인 맞네요. 그럼 다 맞는 건 뭐예요? 5번이겠죠? 37번 문제 들어갈게요. 흉통 호흡곤란으로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가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이 환자에게 5일이 지난 후에야 확인할 수 있는 진단검사 결과는 무엇일까? 자, 여기서는 심근경색증 진단 검사 중에서도 5일이 지난 후에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가면 우리가 심장에 문제 있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트로포닌 테스트죠? 자, 이거는 외워서 점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트로포닌 테스트입니다. 38번 들어갈게요. 급성 심낭염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를 사정하고 있다. 심낭 삼출액으로 인한 심장 압박을 의심할 수 있는 결과는, 자, 심장 압박을 의심할 수 있는 거는 심낭 압전 증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심장 압정의 증상을 여러분 외워서 점수 가져가셔야 되겠네요. 자, 심장 압장 증상은 호흡곤란으로 빈맥, 비모흡 있고 청색증, 기맥, 혈압 저하, 맥압 축소, 정맥압 상승, 심문 감소, 앉거나 앞으로 숙이는 경우 통증을 호소하고 누우면 더 심해지고 등과 왼쪽 어깨에 방사통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답 나온 거 어디 있습니까? 2번이죠. 그래서 혈압 저하가 증상으로 났습니다. 자, 39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흡기 시 수축기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기이맥이 나타나는 심장 질환은, 자, 기이맥 나타나는 증상 바로 나와야죠. 심장 압정, 특징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39번의 답은 3번입니다. 40번 문제 들어갈게요.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환자가 의식이 없고 호흡과 맥박이 측정되지 않는다. 우선적인 간호중재는 응급한호중재이네요. 자, 의식 없어요. 호흡 없고 맥박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의식 없음, 호흡정지,
맥박정지 하면 바로 나오는 건 뭐예요? CPR이죠? 자, CPR 뭐? 가슴압박 실시 1번이 맞겠죠? 자, 41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증 코바이드-19 고위험군으로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대상자는 자, 그러면 코바이드-19 고위험군으로 백신 접종 권고 대상자는 우리가 CDC에서 우리가 권고하는 백신 접종 고위험 대상자를 알아야 되겠네요. 자, CDC에서는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 65세 이상, 성인 만성질환자, 노인 집단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노인 재가복지시설 이용자와 입소자, 만 50에서 64세의 대상자들이 고위험 백신 접종 대상자로 1번으로 정해놨습니다. 이거의 대답, 들어가는 답은 어디 있어요?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문제 답안지의 정답이 4번으로 5번으로 되어 있어서 이건 잘못된 거예요. 3번 70세 만성질환자가 맞습니다. 42번 문제 들어갈게요. 폐렴 환자에게 처방된 항생제를 투여하기 전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자, 폐렴 환자가 항생제를 투여하기 전에는 맞는 항생제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폐렴 환자에게서 맞는 항생제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배양 검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배양 검사요? 객담 배양 검사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43번 문제 들어갈게요. 폐렴으로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의 가스 교환 증진, 기도 개방 유지를 위한 간호중재로 가장 올바른 것은 자, 폐렴이고요. 자, 가스 교환 증진, 기도 개방 유지를 위한 간호중재를 가장 올바른 거예요. 그러면 폐렴 환자의 간호중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자, 폐렴 환자는 첫 번째 뭐예요? 항생제,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고 그 다음에 저산소혈중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소요법을 하죠. 그 다음에 기침과 심호흡을 격려하고 유발 폐활량계를 사용해서 우리가 폐의 폐를 늘리는 활동을 하죠. 그리고 폐를 확장시켜주는 하고 그 다음에 기관지 불비물을 묽게 해주기 위해서 수분 공급을 증가시키고 증기흡입을 하고 그 다음에 기관지 확장제를 분무요법을 하게 하죠. 자,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시험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실내를 건조하고 쾌적하게 유지한다. 아니죠. 자, 침대 주변 운동부터 서서히 시작하여 폐활량을 증지시킨다. 자, 이건 모르겠으면 물음표하고 가세요. 자, 기침과 심호흡 격려, 가스 교환 증진, 기도 개방 유지 맞죠? 자, 하루 수분 섭취는 하루 1000ml를 제한한다. 아니죠. 수분 섭취 권장이죠. 왜? 기관지 분비물 묽게 하기 위해서, 배출 용하기 위해서. 자, 방 안의 온도는 서늘하게 유지하고 땀이 나지 않도록 한다. 서늘하게 유지하면 더 자극이 돼서 안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물음표 친구하고 정확하게 맞는 거 보면 되겠네요. 자, 실내는 건조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증기흡입하면서 분비물 습하게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적정 습도와 적정 온도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아니죠. 자,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폐렴을 해서 숨쉬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서서 운동하는 것보다 뭐예요? 침상 안정시키고 반자이나 좌위로 취해주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옳은 정답은 3번 기침과 심호흡 격려입니다. 44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폐암 수술로 밀봉, 흉곽, 배액 중인 환자를 간호하던 중 흉관이 몸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때 가장 우선적인 간호중재는 이건 여러분 A 꼴 B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흉관이 빠졌을 때 여러분 우선적인 간호중재는 어떻게 해요? 개구부를 즉시 막아줘야 돼요. 왜? 긴장성 기흉을 그 개구부를 막음으로 해서 2차적 합병증을 예방하기, 폐의 허탈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상처 부위는 다시 삽입될 때까지 바세란 거즈로 압박을 가해준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바랍니다. 자, 그런데 긴장성 기흉일 때는 개구부 막으면 안 돼요. 긴장성 기흉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 밀봉, 흉곽 배경 환자들이 간이 빠졌을 때는 뭐예요? 개구구를 막고 그 다음에 간이 다시 삽입되기 전까지 바세란 거즈로 압력을 가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 맞는 거 어디예요? 5번 개구부 막아준다가 맞습니다. 자, 45번 문제. 폐렴 환자의 우선적 간호중재는 뭐예요?
광범위 항생제 투여, 처방된 산소 투여죠. 산소 공급을 증진해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답이 제대로 된 게 없어서 제가 1번으로 맞춰서 처방된 산소 투여, 광범위 항생제 투여로 바꿔놨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폐렴 환자 우선순위 간호중재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번, 광범위 항생제 투여. 안정 및 휴식, 그 다음에 호흡을 중지하기 위해서 반자이하고, 그 다음에 기침, 심호흡 경로, 산소 투여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기관지 분비물 물기 해주기 위해서 수분 공급 증가, 증기흡입, 기관지 확장제 분무요법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면역력 증강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식이 한다는 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 중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46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급성 천식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환자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투여하여야 할 양분으로 옳은 것은. 자, 급성 천식 발작 우선 투여 약물이죠. 자, 어떤 거였어요? 1번 아미노필린 IV,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IV, 그 다음에 베타2 기량제 흡입물 IV죠. 자, 이거 나와 있는 거 어디 있어요? 4번이죠? 47번 문제 들어갈게요. 급성 천식 환자에 대한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자, 급성 천식 환자의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요즘 날씨가 천식 환자 많이 나오는 환자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다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급성 천식 환자 간호중재는 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기도 개방 유지하기 위해서 기관지 확장제에 투여하죠. 대표적인 거 뭐예요? 벤터린, 알부테롤 등 베타2 기량제 우리가 뭐예요? 스프레이로 들어가죠. 자, 그리고 스테로이드 구강 투여하고요. 자, 산소 공급을 하는데 고농도가 아니라 저농도 산소를 한다는 거. 그래서 1에서 2리터 퍼 미니트로 비강 캐뉼라를 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호흡 증진을 하기 위해서 입술 오므리기 호흡하고 자위 취해준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재로 옳은 것은 비강 캐뉼라를 사용하고 마스크보다는 비강 캐뉼라를 사용한다는 거. 자,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한다.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놓을게요. 알부테롤을 투여한다. 베타2 기량제죠. 그럼 이건 맞네요. 자, 소변량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객담을 묽게 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를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특정한 환자를 제외하고서는 일반적으로 수분 섭취를 증가하게 하겠죠. 자,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안정을 취해주고 옆에 있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답 맞는 건 뭐예요? 3번입니다. 48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과 같은 임상 증상과 결과를 보이는 환자가 있다. 예상되는 전해질 불균형은. 자, 전해질 불균형에 대한 거 나와 있어요. 자, 후두 경력, 손 저림과 무감각이 있대요. 자, 후두 경력 나오면 칼슘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ECG 결과 큐티 간격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혈액 검사 결과에서 나트륨은 노멀, 포타슘도 노멀, 칼슘은 내려갔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칼슘이 저하된 거 어떤 거? 저칼슘 혈증의 특징적인 증상이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9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중 충수돌기염으로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은. 자, 충수돌기염은 알레규페인이 특징적이죠. 자, 그 다음에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고 폐쇄근 검사가 양성이고 로브싱 징후 양성, 맥버니 포인트에 압통이 있다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한 거 여러분 나와 있는 거 어디에 있습니까? 맥버니 포인트, 통증, 압통 있는 거 맞죠? 자, 50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사전 결과가 다음과 같았다. 예상할 수 있는 질환은 WBC 상승, 로브싱 징후 양성, 우하복부, RLQ 페인이죠. 자, 이거 특징적인 증상, 충수돌기염 특징적인 증상이죠. 답은 3번입니다. 자, 51번 들어갈게요. 반동 압통, 복부 강직, 장음 소실 증상으로 봉박염이 진단된 환자에게 제공해야 할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자,
복막염 환자의 간호중재로 옳은 거죠. 자, 반동아픔과 복부강직, 장운소실은 복막염이 특징적인 증상이죠. 자, 그러면 복막염 간호중재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복막염이 있을 때 여러분 첫 번째로 감염관리기에서 첫 번째로 뭐 해야 돼요? MPO 시켜야 되죠. 그리고 광범위 항생제 투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위관을 사십해서 감압 시켜주는 거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MPO 시켜주면 우리가 수분 전해질 균형을 유지해서 정맥으로 IV 공급한다는 거,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죠. 자, 그래서 유동식을 제공한다.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를 격려한다. 자, 그러면 격려하는데 어떻게 격려할 건지. 자, 비위관을 삽입하여 감압한다. 이거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맞네요. 자, 항바이러스제가 아니라 광범위 항생제죠. 자, 그리고 자축이를 하여 배농액이 복부에 국한되도록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자위를 취해줘야 되죠. 그래서 다른 데로 퍼지는 거를 예방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MPO하고 비위관을 삽입해서 감압한다를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51번에 3번이 맞습니다. 자, 52번 문제 들어갈게요. 42세 여성 환자로 복부 팽만감, 오심, 구토를 주호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간호사는 복부 근육이 판자처럼 단단해지고 반동성 압통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때 우선적 간호 중재는, 자, 복부 팽만감, 오심, 구토, 그 다음에 복부 근육이 판자처럼 단단해졌대요. 그리고 반동성 압통도 있대요. 이거는 뭐예요? 장폐색 증상의 특징적인 것들이죠. 자, 장폐색 증상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MPO, 금식하고 장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장음이 없으면 장폐색이 확진적인 증상이니까.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맞습니다. 53번 문제 들어갈게요. 간경화로 투병 중인 환자가 식도 정맥류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자, 식도 정맥류 발생 원인 뭐예요? 간 문맥의 증가죠. 간 문맥압 상승이죠. 자,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A 꼴 B로. 자, 그래서 답은 1번 간 문맥압 증가입니다. 54번 들어갈게요. 위 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식후 2-3시간 후에 어지러움, 발한, 신경항진 증상이 있을 때 제공해야 할 시기는, 자, 이 절제술 식후 2시간 후에 어지러움, 발한, 신경항진 뭐예요? 덤핑 증후군인 급속 이동 장 증후군이죠. 자, 이때 뭐예요? 저탄수화물, 고단백, 고지방식이죠. 나와 있는 거 어디 있습니까? 2번이죠. 55번 문제 들어갈게요. 식도 정맥류로 젠스테이큰 브레이크모어 튜브를 삽입한 환자가 맥박과 호흡수가 상승하며 고통을 호소할 시 가장 먼저 할 간호는, 자, 식도 정맥류 우리 바로 SB 튜브이라고 바로 머릿속에 나와야 되겠죠. 자, SB 튜브를 했을 때 맥박과 호흡수가 상승하면서 고통스러워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 폐쇄, 기관 폐쇄 증상이죠. 자, 이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튜브 가위로 자르고 재빨리 제거한 다음에 의사한테 보고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SB 튜브 간호할 때 가위를 옆에 침상과 가까이 침상 근처에 둔다라고 돼 있죠. 왜? 기도 폐쇄 증상이 있을 때 즉각적 중재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튜브를 가위로 자르고 재빨리 제거하고 의사한테 보고한다. 5번이 맞습니다. 56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간경화증 환자가 복수가 생기는 이유는, 이거 A 꼴 B로 알아야 되죠. 간 문맥 교질 삼투압이 감소해서 저알부민 혈증으로 인해서 간 문맥 교질 삼투압이 감소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복수가 증가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7번 문제 들어갈게요. 식도 정맥류 출혈이 있는 간경화증 환자의 사전 결과 다음과 같을 때 우선적인 중재는, 자, 토열이 있대요. 혈액 손실이 있네요. 자, 헤마토크리트 낮죠. 헤모글로빈 수치 7.5면 수혈해야 되겠네요. 그쵸? 너무 낮네. 자, 혈압은 낮은 혈압. 그 다음에 맥박 상승, 호흡 상승이네요. 자, 그러면
저혈량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네요. 자, 그런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낮아요. 그리고 헤마토크리트도 낮고 계속 토혈하고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혈시키는 거하고 부족한 혈액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녹축 적혈구 수혈 5번이 맞습니다. 58번 문제 들어갈게요. 담낭 제거술을 받은 환자를 위한 적절한 간호중재는, 자, 담낭 제거술이에요. 담낭 제거술은 지방소화, 담낭에 대해서 지방소화죠. 자, 그러면 담낭 제거술로 적절한 간호중재 우리가 계속 나왔던 건데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담낭 절제술로 간호는 뭐예요? 무기폐 예방에 의해서 수술 후 간호로 기침 심호흡 격려하고 체에는 반자이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 T2 관리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48에서 72시간 동안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진통제 투여하고 조기 기상 해주고 T2는 항상 T2 그 주머니는 그 T2보다 아래로 인해서 벼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게 할 수 있게 하고 역류를 방지하게 해줘야 되는 활동도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담낭 제거술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해주는 거 지방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4에서 6주 동안에는 지방 섭취 제한 저지방식이 제공하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일반식으로 이행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알코올 제한하고 그 다음에 진통제는 마약성 진통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를 사용하는데 단 마약성 진통제에서는 몰핀은 사용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OD 관력근 경련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가셔야 되죠. 자, 그러면 담낭 제거술을 받은 환자의 적절한 간호중재요. 그럼 맞는 거 찾아야 돼요. 통증 완화시까지 금식을 교육한다. 이건 아니죠. 자, 침상 안정, 조기 기상하라고 그랬어요. 자, 4에서 6주간 저지방식이 권장한다. 맞네요. 자, 산통 완화하기 위해서 몰핀 투여한다. 자, 진통제 중에서 몰핀 사용하지 말라 했어요. OD 관력근 경련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자, 영양에 의해서 계란 채소들을 제공한다.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과도한 지방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채소는 맞지만 계란은 안 되죠. 자, 그래서 가장 맞는 정답은 4에서 6주간 저지방 시비를 권장한다고 맞습니다. 59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담낭 제거술의 Tube 간호 다시 나왔네요. Tube 삽입한 환자에 대한 우선적인 간호 중재예요. 자, T2 관리는요, 드레싱 교환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특징적인 거. 우리가 담즙으로 인해서 지방 소화를 해주기 때기 때문에 계속 배출하게 되면 지방 소화가 전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식후, 전후로 한두 시간 정도는 단즙이, 우리가 소화기로 들어갈 수 있게 T2 잠궈주는 거, 그리고 배관 꼬이지 않게 유지해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T2 빼는 것은 우리가 수술 후 7, 8일 후에 엑스레이를 사용해서 총 담강간 폐쇄가 없을 때 제거한다라는 거, 그리고 수술한 다음에 대변이 처음에 회색에서 담즙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회색으로 변했다가 점차적으로 정상변이 갈색으로 온다는 거, 이런 거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거 보고 갈게요. T튜브 매일 세척 교체가 아니라 젖으면 즉시 교체한다가 맞겠죠? 자, 담즙 성분 결과가 정상일 때 T튜브를 제거한 거 아니라 엑스레이 수술 후 7, 8일 후에 총 담감 폐쇄 유무 확인한 다음에 폐쇄되지 않았을 때 빼주는 겁니다. 7, 8일 후에요. 자, 배액 주머니는 수술 아래로 반드시 위치하게 하는 거 맞지요? 자, 식사 전후 한두 시간 동안 T튜브를 잠궈둬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맞습니다. 60번 문제 들어갈게요. 장계실염 환자의 재발 예방을 위한 퇴원 교육 내용은, 장계실염은 뭐예요? 요렇게 뭐예요? 주머니 모양으로 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이때 퇴원구역으로 옳은 것은, 자, 장계실염은 저섬유 시기로 인한 변비, 소화하기 어려운 섬유질로 인해서 염증을 유발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배변 습관을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활동들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간호로는 수분 섭취 권장하고 고섬유식이, 그 다음에 변비 예방, 통증 완화, 그 다음에 복압 상승 활동들을 피해야 돼요. 자, 그럼 이런 활동들을 해줘야 하는 것은 재발 예방을 위한 그 교육으로 옳은 것은 뭐예요? 변비 예방, 복압 상승 예방 이런 것들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는 진통제 제한하면 안 되겠죠. 수분 섭취 증가라고 했어요. 적정 수분 섭취 해줘야 됩니다. 신체 활동, 걷기 권장하라고 했어요. 왜? 배변 활동 완화하기 위해서. 자, 저섬유질이 아니라 섬유질 시기 해서 변비 예방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무거운 물들 들지 않기, 복압 상승 예방 활동 들어가죠. 그래서 맞는 것은 5번입니다. 61번 문제 들어갈게요. 갑상샘 기능 저하증 환자에게 내릴 수 있는 우선적인 간호진단.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면 뭐예요? 우리가 대사가 느려지죠. 자, 그럼 대사가 느려지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특징적인 것은 저체온증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체온증이 올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느린 대사로 열 생산 감소죠. 자, 그래서 간호 진단은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해서 느린 대사와 열 생산 감소로 인한 저체온증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62번 문제 들어갈게요. 갑상샘 기능 항진증 간호 중재로 옳은 것은, 여기는 항진이에요. 아까 거기는 저한데. 자, 그러면 간호 중재로 옳은 것,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뭐예요? 모든 그 대사들이 활발하게 됐죠. 자, 그러면 고담배, 고열량식으로 체중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죠. 체중 감소 방지예요. 자, 그 다음에 고섬유식으로 변비를 예방한다. 이건 모르면 물음표하고 가세요. 자, 조용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한다. 자, 모든 것이 항진대에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죠. 그래서 조용하고 안락한 환경 제공은 맞죠. 추위에 약함으로 실내 온도를 높인다. 이거는 뭐예요? 기능 저하증이죠. 자, 무기질과 카페인은 뭐예요? 우리 뇌 기능을 더 자극시켜서 뭐예요? 활동을 더 증가시키는 활동이죠. 그러면 갑상선 기능 항진은 항진 대사 증상, 대사를 항진시키는 거예요. 그럼 기능을 항진시키기 때문에 그거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카페인 섭취하면 안 되겠죠. 무기질 섭취는 해도 카페인 섭취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맞는 것은 조용하고 안락한 환경, 안정과 휴식을 취하기 위한 활동이 맞습니다. 그래서 62번에는 3번입니다. 63번 문제 들어갈게요. 부갑상샘 기능 항진증이에요. 부갑상샘이에요. 부갑상샘 기능 항진증 환자에게 제공해야 할 시기로 옳은 것은, 자, 부갑상샘 기능 항진증 간호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산성 시기 권장이죠. 그리고 칼슘 섭취를 제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카리성 시기는 아니고 산성 식품 권장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해질이 불균형이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해질 보충해주는 시기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고칼슘 혈증에 민감하는 것이 부갑상샘 기능 항진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칼슘 혈증을 예방하는 활동들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칼슘 보충제는 제한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인산식이 제공한다. 이건 맞겠네요. 저섬유식이는 잠깐 물음표 하고 갈게요. 자, 수분 섭취 1일 3에서 4리터로 수분 섭취 권장한다. 맞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환자의 부갑상샘 기능 항진증에서 우선적으로 환자한테 시기로 옳은 것이죠. 자, 그러면 고칼슘 혈증, 그 다음에 강심제 독성, 고칼슘 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칼슘 제제는 제한하지만 인산시기는 강력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자, 인산시기는 칼륨하고
인산하고 합쳐가지고 우리가 어디서 제한해야 돼요? 결석. 우리가 돌을 만드는 걸 결석이라죠. 결석 환자에서는 바이타민 D, 칼슘, 인산 이런 것들 제한하게 되어 있죠. 자, 그렇지만 부감선성 기능 항진진의 단점은 고칼슘 혈증입니다.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인산 식이 제공은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맞는 거는 수분 섭취 권장 5번이 맞습니다. 64번 문제 들어갈게요. 갑상샘 절제술 후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은 환자의 퇴원 직후 관리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 옳은 거 찾아야 돼요. 그럼 방사성 요오드 치료 환자 중재를 알아야 되겠네요. 자, 방사선 요오드 요법이라는 것은 방사성 요오드액을 마셔서 요오드에서 방산되는 베타선을 이용해서 갑상샘 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요법이에요. 그래서 중재로는요, 방사선 요오드 배출 촉진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 증가시키고요. 자, 방사선 요법 한 다음에 6개월 동안은 피임을 해야 되고요. 모유 수유 금지입니다. 왜? 모유로 인해서 요오드가 요오드 성분이 아이한테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갑상샘 을 완전히 절제했기 때문에 평생 갑상샘 호르몬 대체 약물을 공복에 복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치료 후에 이게 방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독방 사용하고 다른 사람과 신체를 접촉을 피해야 되고, 변기 사용하에 물을 2-3번 반드시 내려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개인용품 분리 사용, 분리 세탁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맞은 거는 5번입니다. 자, 65번 문제 들어갈게요. 부신 종양으로 한쪽 부신 절제술을 시행한 후 당류 코르티코이드가 처방되었다. 약물에 대한 간호사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약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찾는 거죠. 자, 근데 한쪽 부신만 절제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A 꼴 B로 외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쪽 부신이 절제하고 한쪽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당류 코르티코이드 호르몬 약을 처방을 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남아있는 한쪽 부신이 제 기능을 할 때까지 도와주는 거죠. 자, 그래서 남은 한쪽이 정상적으로 호르몬 분비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기 때문에 그 약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설명해주고 교육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66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의 거부 반응을 조절하는 약물은, 이거는 외워야 되겠네요. 시클로스포린입니다. 67번 문제 들어갈게요. 공여자의 장기 이식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방법은, 이거 조직 적합성 검사 HLA 검사라는 거 여러분 이제는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이건 외워서 점수 가져가시는 문제입니다. 68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중 급성 사구체 신염의 원인은 무엇인가? 자, 급성 사구체 신염 하면 원인균 뭐예요? 그룹 A, 베타, 용혈성, 연쇄성 구균이죠. 자, 그룹 A, 베타 용혈성 구균에 의해서 호흡기 감염을 앓은 후 7일에서 10일 후에 급성 사구체 신염이 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답 1번 바로 나와야 되죠? 69번 문제 들어갈게요. 혈뇨, 단백뇨, 전신 부종으로 급성 사구체 신염을 의심하고 있는 환자에게 확인해야 하는 검사. 자, 급성 사구체 신염 진단 ASO 티터 A 꼴 B 외우셔가지고 점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0번 문제 들어갈게요. 급성 사구체 신염 환자의 신장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우선적 간호 중재는, 자, 급성 사구체 신염 후 신장 손상 방지에 의한 우선적 간호 중재예요. 자, 그러면 급성 사구체 신염 간호를 중재를 알아야 되겠네요. 자, 식이와 수분을 제한해서 신장이 일하는 것들을 좀 휴식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감염 예방 중요성 교육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환자는
첫 번째,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는 감염 가능성 위험이 있으므로 투여를 금지한다? 아니죠. 이 환자에서는 필요할 경우 사용해야 되죠. 자, 그리고 요량이 감소하면 수분 섭취 격려한다? 아니죠. 신장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휴식시켜야 되기 때문에 수분을 급성 사구체 신염에서는 제한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사구체 신염을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신장 손상을 예방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용혈성 연쇄상 구균 검사 뭐예요? 아까 ASO 티터 검사를 해서 베타 용혈성 연쇄상 구균이 확인이 되면 대표적인 약물 페니실린 투여해서 항생제 투여해서 급성 사구체 신염을 치료하는 게 첫 번째 신장 손상 예방하는 활동이겠죠. 자, 그래서 3번 우선적 1번 간호중재는 치료입니다. 자, 그래서 검사 결과 ASO 티터 검사상 베타 용혈성 연쇄상 구균이 검출되면 페니실린을 투여한다. 3번이 정답이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최종 모의고사 첫 번째 70문제는 다 마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최종 모의고사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